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등영어 강사 김태민입니다. 자, 우리가 정말 열심히 준비했던 2학기 중간고사 영어 시험이 드디어 끝났어요. 여러분 정말 공부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봤던 영어 시험지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건 잘 공부했고 혹시라도 부족했다면 어떤 것들이 부족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고, 이번 영상에서 언급하는 내용들을 토대로 다음 시험에서는 조금 더 나은 결과를 얻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험에 대한 정리예요. 잘 안 보이죠? 저도 알아요.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일 텐데, 시험지 분석에 대한 자세한 디테일한 설명은 인지학원 블로그에 들어가시면 볼 수가 있어요. 네이버 블로그 인지학원에 들어가시면 한성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영어 시험에 대해서 제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포스팅을 해 두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영상의 메인은 요거예요. 고난도 문항 디테일 1, 2, 3 해서 학교 선생님들이 문제를 내실 때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내셨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거고, 어떤 것들을 우리가 잘 공부했는지, 부족했다면 뭐가 부족했을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 객관식 12번, 15번을 제가 이렇게 사진으로 준비를 해봤어요. 이거 글씨 잘 안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자기가 본 시험지 있죠? 시험지 같이 보면서 영상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12번과 15번의 공통점이 뭐냐라고 하면은 어법상 옳지 않은 것의 개수를 고르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두 문제예요. 공통적으로 어법적으로 틀린 게 몇 개야를 물어보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이런 경우에는 오답률이 엄청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정확하게 선택지 하나하나 읽으면서, 선택지가 5개도 아니죠. 되게 많죠. 선택지를 하나하나 읽으면서 이거는 맞고 이거는 틀리고 정확하게 분류를 하고 틀린 게 몇 개인지를 알아야 맞출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답률이 아마 상당히 높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배점도 한번 살펴보시면 3.5점, 3.7점으로 합치면 7점이 넘어가요. 7점이라는 점수는 상대평가인 내신 시험에서 굉장히 큰 배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위권 변별을 위해서 출제를 했구나라는 걸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택지를 빠르게 훑어보면서 선생님들이 어떤 걸 요구를 하셨는지, 그리고 그게 고등 영어의 영역 속에 들어있는지 아니면 조금은 바깥에 있는 건지를 한번 빠르게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같은 경우는 앞에 헤드, 사역동사가 보여요. 자, 사역동사를 물어보는 A는 우리가 고등 영어 어법에서 굉장히 많이 다루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아마 어렵지 않게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사역동사인 거 몰랐다면은 아마 어법 공부를 조금 더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익숙하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왼쪽에 적어 볼 거고, 조금은 생소하다, 이건 고등 영어 어법 영역 바깥에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오른쪽에다가 제가 적어 보도록 할게요. 자, A는 왼쪽이고요. 자, B. 여기서 이제 it을 물어보는 부분은 대명사 문제예요. 대명사. 일반적으로 고등 영어 어법에서의 대명사는 앞에서 언급했던 대상을 대신할 건데 단수로 쓸 거냐 복수로 쓸 거냐를 물어보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얘도 굉장히 빈번하게 우리가 공부하는 영역입니다. 자, 왼쪽으로 갈 거예요. 자, C. C 같은 경우는 앞에 get 보고 준사역 동사 눈치를 채는 문제입니다. 준사역 동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평소에 어법으로 많이 보는 내용이기 때문에 왼쪽에다 적을 거고, 자, D는 who had previously earned인데 had PP 보통 대과거 혹은 과거 완료라고 부르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과거보다 과거일 때 had PP를 쓴다에 대한 타당성을 물어보는 어법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많이 다루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E 한번 가볼게요. Now I know why we have nouns and verbs 라고 나오는 문장인데, 여기서 why는 왜 라고 해석을 하면서 의문사절이라고 하는 명사절을 만드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명사절 접속사 고, 정확하게는 디테일하게는 의문사절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도 평소에 우리가 많이 보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F. She had been taught. She had been taught에 been이 들어간다라는 얘기는 수동태를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능동과 수동을 물어보는 어법 문제는 고등 영어에서 굉장히 빈번하게 등장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왼쪽에다 적어 볼게요. 적다 보니까 다 왼쪽으로 가죠. 그러니까 이게 뭘 알 수 있는 거냐면, 한성구에서 어법 문제에 굉장히 힘을 줘서 문제를 내는 건 맞아요. 다만
그 어법 문제를 잘 살펴보면은 사실 우리가 모르는 어법은 하나도 없어요. 다 알고 있는 어법 내용들을 문제화시킨 건데 그거를 보는 학생의 시선에서 이게 그 어법 문제를 물어보는구나 라는 눈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자, F까지 해봤고 그 다음에 G 한번 볼게요. meaningful. 이거는 형용사 부사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형용사 부사를 물어보는 것도 우리가 평소에 많이 보는 거. 특히나 앞에 become이라는 동사가 보여요. become은 뒤에서 형용사냐 부사냐를 물어볼 때 형용사를 쓴다라고 외워두면 좋아 라고 제가 이 형식 동사라고 많이 언급하는 내용이고 그걸 기억하고 있었다면 조금 더 수월하게 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H 선택지로 가보면은 began getting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중학교 과정에 나오는 어법이에요. 중학교 2학년 혹은 3학년 학교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중학교 과정 중에서 begin이라는 단어는 begin이라는 동사는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를 쓸까 동명사를 쓸까를 다루는 그런 어법 내용이 나와요. 그걸 알고 있었다면은 이 H 선택지에 대해서도 크게 어렵지 않게 다룰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고등영어에서 주력으로 다루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오른쪽에다 이렇게 적어보기는 할게요. 근데 오해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고등영어에서 안 나온다라기보다는 뭐랄까요, 고등부 선생님들은 너 이거 어차피 알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굳이 내가 뭐 안 알려줘도 알지 않을까? 라는 느낌으로 다룰 수 있는 어법입니다. 마치 비동사 am, are, is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른쪽에 적었지만 우리가 공부를 안 한 건 아닙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어법들만 가지고 출제를 했구나라는 느낌이 확 들지 않나요? 자, 요 문제도 한번 같은 방식으로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자, A 같은 경우는 if you do have an opinion 이라는 부분에서 do가 뒤에 나오는 일반 동사 have를 강조하는 역할을 해요. 일반 동사 강조라고 우리가 수업 시간에 많이 필기를 한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왼쪽으로 갈 거고, 자, B many of them 이라고 나오는 부분에서 them에 밑줄을 쳐 있잖아요. 요거는 뭐냐면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플러스 명사다라고 우리가 수업 시간에 어법적인 내용으로 굉장히 강조했던 게 있어요.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플러스 명사다. 이런 식으로 제가 설명을 여러 번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걸 물어보는 문제인데, 자, 왼쪽에다가 적기는 할 건데, 사실 요 어법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넘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관계대명사가 접속사 플러스 명사다라는 어법사항을 가지고 이렇게 실제로 문제를 출제를 하면은 이게 문장 전체의 구조를 확인하라는 내용이에요. 문장 전체를 보면서 접속사가 어디 들어가 있고 주어 동사는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고를 내가 꿰뚫어 볼 줄 알아야 이 문제를 정확하게 풀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사실 많이 틀리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저희 학원에서도 저도 수업을 할 때는 학생들이 이걸 많이 틀리기 때문에 제가 많이 공부를 시키는 그런 영역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C 같은 경우는 병렬을 물어보고 있어요. 병렬은 뭐 말에 입 아픈 정말 많이 공부하는 부분 중에 하나고, 자, D 보시면 You will not get it right all the time 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요 it은 뭐랄까요,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조금 다른 대답을 할 수는 있겠는데 저는 일단은 가볍게 대명사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대명사이기 때문에 여기로 갈 겁니다. 그 다음에 E 한번 볼까요? There will be occasions when 이라고 나오는 여기를 보면은 occasion을 선행사로 잡고 그 뒷문장에서 관계부사 when이 적절할까를 물어보는 문제. 그러니까 관계사 문제고, 관계사 문제는 뭐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는 영역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F You will be impressed. 비동사에다가 pp를 붙였네요. 비동사에다가 pp를 붙였다는 얘기는 수동태를 쓴다는 의미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능동, 수동을 구별하는 문제는 굉장히 우리가 많이 공부하는 고등어법입니다. 자, G 한번 볼게요. Gratified tutor이라고 나오는데 이 부분은 감정 형용사라고 하는 어법을 물어보고 있어요. 감정 형용사는 역시 정말 많이 공부를 하는 부분입니다. 자, 끝났어요. 어떤가요? 다 왼쪽에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12번, 15번 어법 문제 분명히 어려운 거 맞아요. 이거 분명히 오답률이 굉장히 높게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되는데, 사실 문제를 뜯어보면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어법적 내용들을 가지고 문제를 구성한 거 사실이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문제를 출제를 하실 때 듣도 보도 못한 뭐 어디서 뭐 처음 보는 어법을 갖고 와서 문제를 내고 이런 거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성고등학교 출제자 선생님들께서는 어법 문제를 굉장히 많이 내시는 건 맞다. 다만
그 어법 문제를 잘 보면 어차피 내가 다 아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사실은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대다수다 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12번, 15번에 해당하는 고난도 문항 디테일 1번 여기까지 설명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서 자, 이번에는 어법상 옳은 것을 고르시오, 어법상 옳은 것을 고르시오를 물어보는 문제가 이렇게 두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7번과 19번 객관식 문제로 출제가 되었고 배점을 한번 살펴보면 2.8점에 3.5점이니까 더하면 6점이 넘어갑니다. 6점, 6.3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6점 역시 작은 배점 절대 아닙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요 두 문제가 7점이 넘어갔고 요 두 문제를 합치면 6점이 넘어요. 다 합치면 13점, 14점 정도가 될 건데 13점, 14점 정도는 정말 어마어마한 갭이죠. 요거를 맞추냐 틀리냐에 따라서 등급이 막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성고등학교 영어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어법 공부 정말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애매하게 그냥 뭐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 정말 확실하게 다 내 걸로 만들겠다라는 마인드로 공부를 하시는 게 바람직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간을 너무 오래 끌 수는 없으니까 좀 빠르게 훑어볼 건데 자, 1번 같은 경우를 보면은 사실 여기에 포인트가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so라는 단어가 그 바느질하다, 재봉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시험 준비를 하면서 별표를 쳤던 단어일 거예요. 얘는 3단 변화가 조금 어려워라고 제가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얘는 앞에 비동사랑 더불어서 비동사 PP 수동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PP의 형태로 써야 돼 라고 물어보는 어법 문제인 건데 사실 보면은 이게 뭐랄까 비동사 PP를 써야 되는데 비동사 동사 원형을 써놓고 나서 어법상 틀린 걸 골라라 라고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당황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모의고사나 평가원에서 내는 그런 형태의 어법은 사실은 아니고 조금 내신스럽다라는 느낌이 드는 건 사실이에요. 다만 수동태를 다루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고등영어의 어법 영역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거를 내는 출제자 선생님은 분명히 이 so라는 단어의 3단 변화를 학생들이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시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죠? 자, 2번 같은 경우는 보면은 막 특별한 거는 없어요. 뭐 동명사 주어라던가 명사절 접속사라던가 아니면 원어브 복수명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고등영어 공부하면서 많이 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딱히 새로울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해볼 거고 자, 3번 같은 경우를 보시면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위치. 이 위치가 후주로 바뀌어야 돼요. 소유격 관계대명사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정답인데 제가 평소에도 굉장히 많이 언급하는 내용들 중에 소유격 관계사를 가지고 문제를 내면 너네 정말 많이 틀릴 거야. 보통 못 찾아 라고 제가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실제로 제가 훈련을 많이 시킵니다. 소유격 관계사를 골라내는 연습을 많이 시키고 연습을 많이 하면서 물론 많이 좋아지는 건 사실이긴 한데 그래도 많이 못 골라내더라고요. 그거를 정확하게 파고드는 문제라고 보실 수가 있겠네요. 자, 4번. 자, going green allows you to reduce your carbon footprint and respecting animal, people and the environment. 자, 이 문장에서는 정말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자, 동명사 주어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allow 미래지향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투부정사를 썼다.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and 뒤에 나오는 respecting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 병렬이야. 서로 병렬이 안 되고 있으니까 틀렸어.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선택지 4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면은 사실 특별한 어법 사항들은 없어요. 뭐 동명사 주어 평소에 많이 보는 거고 미래지향 동사 많이 보는 거고 병렬 많이 보는 겁니다. 자, 5번. Motivated by concern for the earth, green consumers choosing natural fiber or organically produced fabric. 자,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choosing. 동사 자리에서 ing를 못 쓴다라는 거는 제가 정말 많이 언급하는 내용들 중에 하나예요. 동사 자리에서는 ing를 생으로 못 써라고 제가 조금 날것의 표현을 많이 활용하곤 하는데 학생들이 많이 놓치는 부분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문장의 전체적인 모양을 볼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주어, 동사 이걸 볼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많이들 어려워하고 오답률이 높아지는 부분인 건 사실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많이 다룬 건 맞다. 많이 다루었던 게 사실이다. 자, 그 다음에 19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1번 선택지에서는
제 생각엔 요걸 물어보고 싶은 것 같아요. believe, 수일치를 물어보는 것 같고, 그 다음에 2번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게 truly, 형용사 부사를 물어보는 것 같아요. 역시 특별할 거 없습니다. 3번. This set of beliefs known as the Lake-Wogan effect after a fictional community in the streets of Garrison Keillor where all the children are above average. 자, 이 부분은, 이 문장은 여기가 포인트예요. known as. 이게 뭐냐면 동사 자리에서 수동태를 쓸 때는 비동사 pp를 쓴다. 이것도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이 언급하는 내용인데 학생들이 자꾸 놓치더라고요. 여기서랑 똑같습니다. 동사 자리에서 ing를 못 쓰는 것처럼 동사 자리에서 이렇게 pp만 쓸 수는 없어요. 내가 수동태를 말하고 싶으면 동사 자리에서 비동사 pp를 쓰는 게 맞습니다.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을 잘 파고들었다라는 느낌이 들죠.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A survey of high school seniors in the USA found that 70% thought they had above average leadership qualities and only 2% believed they were below the average. 자, 이게 이제 틀린 게 없어서 정답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뭐랄까요? 딱히 우리가 평소에 많이 보는 어법을 딱 집어넣어서 문장을 구성했다기보다는 그냥 맞는 문장. 근데 왜 맞아? 그러면은 틀린 게 없으니까 맞지 좀 이런 느낌이 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5번에서 많이들 좀 힘들어했을 것 같아요. 자, 5번은 이제 4번하고 좀 비슷한데 반대 성격인데 4번은 너무 맞아서 틀린 게 없는데 그러니까 맞지 이런 느낌이었다면 5번은 너무 틀렸는데 너무 틀려가지고 그냥 틀린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을 주는 문장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조금 파고 들어가 볼게요. 5번. And of university professors, 대학교 교수님들 중에서 하고 이렇게 잘라낼 겁니다. 교수님들 중에서 94%는 생각했어요. 뭐라고 생각했냐면 being better at their jobs than their average colleague. 여기가 문장 구성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94%가 생각했어. 그럼 뭘 생각했냐면 하면서 이제 명사절 접속사 that을 필두로 문장이 나와야 되는데 뒤에서 문장 구성이 완전히 안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5번은 이거 너무 틀려가지고 뭘 그냥 틀렸는데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4번도 틀렸고 5번도 틀렸고 4번이 정답이다라고 우리가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어법 문제가 굉장히 어렵게 출제가 된 건 맞지만 우리가 평소에 봤던 어법들을 가지고 문제를 구성했기 때문에 평소에 어법 공부가 잘 되어 있었다면 아마 무리 없이 풀어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디테일 3번으로 가볼게요. 얘는 그냥 어떤 문제를 보는 우리 학생들의 시선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라고 하는 문제, 일치불일치 문제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뭐랄까요? 글의 내용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시험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이거 여러 번 봤거든. 그렇기 때문에 글의 내용은 이미 머릿속에 들어가 있을 건데 문제는 뭐다? 선택지가 영어로 제시가 된 게 이게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푸는 학생들 중에서 쉽다라고 느끼는 학생들은 이게 해석이 잘 되는 학생들, 처음 보는 문장 해석이 잘 되는 학생들은 아마 큰 무리 없이 해결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게 어렵다라고 느끼는 그리고 틀렸던 학생들의 문제점은 뭘 거냐면 처음 보는 문장에 대한 해석이 아마 잘 안 되지 않았을까. 그 문장의 해석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단어 실력이 너무 약해서일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문장을 정말 해석하는 능력 자체가 부족해서일 수도 있겠습니다. 뭐가 되었던, 내가 단어가 부족해서 혹은 뭐 문장을 해석하는 능력이 부족해서 어떤 이유에서 문제를 틀렸던 간에 이거는 영어 기초 실력과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험이 끝나고 나서 기말고사 시작하기 전에 약간의 틈이 있죠. 보통 한 2주, 3주 정도의 틈이 있을 건데 이 기간 동안 정말 단어, 구문 해석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하는 거는 정해진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계속 부족한 거 찾아내고 메꾸고 부족한 거 찾아서 또 메꾸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내가 훌쩍 성장해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게 우리 고등 영어 공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시험 공부하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이번을 토대로 이번에 잘한 것과 못한 것들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다음 시험에서는 조금 더 좋은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